이틀 전에 김건희가 날씬해지려고 갈비뼈 2개를 뺐다. 요 월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월요 보도를 통해서 김건희 피도 눈물도 없다. 사람 죽으면 묶어놓을 자료까지 어마어마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다른 가외 얘기로 날씬해지려고 갈비뼈 2개를 뺐다라는 김충식의 측근 중에 측근. 그러니까 김충식 주변에 있는 여러 측근들 중에서 아마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 중에 한 명일 듯 싶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오랫동안 저희 첩보원이 설득을 해왔고 결국 첩보원에 의해서 그 측근이 발언하고 주장한 내용이 녹취가 되어서 저희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고요. 그중에 일부를 월요일 날 월요 보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일부를 보도를 하고자 합니다. 네, 지난해 5월에 저희가 찌야장 썰전에서 자꾸 졸고 자꾸 비틀대고 하는 그런 김건희 씨의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 작년에 했죠. 네, 그때 클립을 제가 좀 따와봤는데 자꾸 외국 정상을 만나면서 그 자리에서 이게 졸기가 힘들 것 같은데 자꾸 눈을 껌뻑거리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거 잠깐 보시고 말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꼬박 졸아요. 계속 상대방 정상들과 이야기하는데도 눈을 껌뻑껌뻑대면서 마치 잠에 취한 듯 아웃 오브 너 계속 보시면 되게 졸아요. 꼬박꼬박. 그죠? 진짜. 네. 아니 눈을 다 감지도 않네. 보시면 이제 거의 잘 것 같아요. 네. 옆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옆에서 잘 것 같으니까 쓱 쳐다봅니다. 애국가 부르는데 애국가를 부르는 건지 잠을 자는 건지 마치 뭔가에 취한 듯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예. 꾸벅꾸벅 계속 아이고 눈 풀렸어요. 네. 지난해 저 영상 보고 저희가 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공개해드릴 그 지인의 전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지인의 관련된 이야기 또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신세계가 이상해. 정신세계가 이상하다니까. 걔가 지금 공정신으로 안 살아. 맨날 프로폴 그거 맞아가지고 뺑 해갖고 산다고 밤에 잠을 안 자는데 신병 때문에. 에? 신병 때문에? 응. 잠을 안 자는데. 맨날 낮에 졸아. 어디 서 있어도 졸고 맨날 졸아. 밤에 잠을 안 자고. 밤에 미쳐서 놀았다니까 밤에. 정말이에요, 왜? 얼굴을 그렇게 감고 허옇게 감고 신랑도 놀랬는데 술 먹고 물 먹으러 일어났다가 내일 아침에 나오려면 감아야 되니까 광대뼈랑 다 나오고 이러다가 그렇게 만들었더니 네. 충격적이죠. 충격적입니다. 지난해 방송에선 자꾸 졸은데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해외 정상 내외를 만난다면 쉽게 졸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수면 장애가 있다는 건데요. 낮과 밤을 거꾸로 사는 겁니다. 가끔 이제 김건희 씨가 새벽에 자신들의 수행원들을 이끌고 개와 함께 산책을 하는 장면들이 여러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새벽에 김건희가 혼자 산책을 하는 장면들이 또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김건희 씨는 새벽이나 잠을 잘 못 자는 거지요. 도대체 왜 저러는 거냐? 왜 저렇게 틈만 나면 조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 김충식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 한 말에 의하면은 신병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서 수면 장애가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안 자면 죽잖아요. 그렇죠. 뭐 하루만 자지 않아도 저도 한 20대 때는 뭐 하루 정도야 밤을 새도 괜찮았는데 지금 제가 그런 상태거든요. 제가 지금 정신도 몽롱하고 저도 공황장애가 있어서 공황장애 약을 가끔 이제 안 먹다가 어쩔 수 없이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몸도 나른해지고 잠도 오고 합니다. 근데 또 막상 자려고 하면 또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은 밤에 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프로포폴에 의존을 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 김건희 씨에 대한 프로포폴 중독 의혹에 대해서 저희 열린검TV가 가장 먼저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했던 시기는
프로포폴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고요. 예. 그 프랑스 루이비통 재단의 외간 남자와 함께 김건희 씨가 가서 전시를 관람을 했는데 그때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졌다라고 네. 이제 보도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당시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저걸로 인해서 국민의힘에서 네. 저 김건희의 수행 변호사 역할을 하던 사람이 저를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그걸 또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받고 있는 3년간 받고 있는 준리 재판 이외에 별도로 또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저 때는 제가 분명히 프로포폴이라는 단어조차 쓰지도 않았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왜 넘어졌는지가 궁금하다까지 네, 하셨습니다. 근데 검찰이 네. 프로포폴 중독으로 쓰러진 걸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들리게끔 방송을 했다라는 관심법으로 저를 기소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네. 오늘 김충식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네. 근데 프로포폴 맞으면 맞냐? 그냥 잠잔다며 맹해서 잠 못 자는 사람. 제일 많이 자서 잠을 못 자나 보다. 그래. 아니 내가 늘 하는 말이 우린 내일 잠을 자면 내일 행복해야 되는데 잠만 자고 나면 내일 뭐가 터질까봐.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정확하게 한 게 하나도 없고 잘못한 것도 한 번도 잘못했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막 쌓이는 거야. 내가 맨날 그랬거든. 무슨 모래성을 쌓고 사니 맨날 그랬거든 내가. 아니 김건희한테요? 그 집 구석한테 내가 그 집 구석이 어떻게 그렇게 너네들은 모래성을 쌓고 내일 허물어질지 언제 허물어질지 나는 1년도 안 돼서 허물어질 줄 알았어. 근데 어떻게 2년 7개월이나 갔어 구태가고 맨날 구태가도 2년 7개월까지 갔는데 끝내는 대로 오잖아. 네. 네, 지난 월요일 날 월요 보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작년 12월 3일 계엄이 있던 날 김건희 씨는 3시간 동안이나 사라졌었고 네. 그 3시간의 행적을 어느 한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지만은 신사동 사거리에 있는 박동만 성형외과에 있었다라는 여러 가지 제보가 있었고 그걸 또 민주당의 이제 국회의원이 법사위를 통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지 않았었겠습니까? 예. 그런 걸 저런 걸 따라봤을 때 이제 박동만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맞고 잠이 드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난해 공짜장설전에서 예측했던 그 영상을 잠시 더 보실 텐데 그 트랩이라고 하잖아요. 비행기 오를 때 그러니까 해외 순방을 위해서 비행기 트랩으로 걸어 올라갈 때 뭔가 걸음걸이도 이상하고 비틀거리는 장면이 있어서 저게 왜 그런 것인가라고 저희가 또 한번 지적을 하면서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장면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썰입니다. 네. 합리적 의혹이 충분히 가능한 썰입니다. 저희가 아까 그 박동만 원장하고 김건희 씨가 그 파리에 있는 루이비통 재단에 갔던 시기가 2023년 11월. 예, 2023년 11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파리를 갈 때, 영국과 파리를 방문할 때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전용기에 오르는 모습이 있는데요. 네. 잘 보세요. 걸어 올라갔다. 비틀. 갑자기 비틀합니다. 삐끗. 그러네. 뭐 히르시라스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계속 제대로 못 걷듯이 비틀비틀 걷습니다. 예, 저는 이 영상 준비하면서 지난해 의문 가졌던 게 이번 어떤 전원으로 좀 많이 풀리는 분위기가 들었어요. 제가 네. 김건희 씨의 입장을 조금 이해하는 게 네. 제가 이제 공황장애 때문에 그 급할 때 먹는 약이 있어요. 그게 예. 되게 강합니다. 그게 예, 이제 예. 일종의 그 신경안정제 같은 네. 거거든요. 그걸 먹게 되면은 몸이 나른해지고 예.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비틀비틀거리게 돼요. 그런데 이제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그거의 몇 배의 강도가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를 맞고 바로 일어나서 운전을 하지 말라고 의사가 얘기할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런 행동을 벌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뭐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그 추정 단계인 것뿐이고 저희는 기자들이지 저희가 무슨 뭐 형사도 아니고 뭐 수사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난해 경제당 썰전에서도 이것도 그 저희가 보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장갑을 끼는 장면 제가 준비했는데 잠깐 보시고 또 오시겠습니다.
악수를 하는데도 그쵸. 장갑을 끼고 네. 좀 엄청 실례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장갑을 껴? 그때 저희 이때는 막 초반이어가지고 네. 그래까진 제가 뉴스를 볼 때입니다. 막 욕 장갑 엄청 끼고 했었어. 사람과 악수를 하는 건 굉장히 실례예요. 네네. 상대방 정상하고 그것도. 글쎄 말이야. 네. 손성형도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네, 무더운 날씨에 반팔 옷을 입었는데 장갑을 꼈잖아요. 네. 외국 정상들과 악수를 할 때 장갑을 끼고 이 상태에서 악수를 하는 건 정말 이건 결례입니다. 그래서 장갑을 끼는 상태에서 악수를 해야 될 상황이면 장갑을 벗어야 마땅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계속 장갑을 낀 상태로 악수를 해서 국제적인 망신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저런 이유가 이 손등에 이제 계속 주사를 맞게 되면은 네. 이게 오래 남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오래 남아서 어떤 흔적이. 예, 흔적이 네. 오래 남아서 그게 쉽게 지워지지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장갑을 낀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네, 추정입니다. 어디까지 추정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또 추정을 말씀을 드리면 네. 이 해외 순방길은 해외 정상을 만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누군가를 만나고 의전도 중요하고 아주 큰 행사인데 그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이 순방길에서도 만약에 저 지인의 전원이 맞다면 뭔가 자제하기가 힘들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그동안 열린검TV가 가장 먼저 보도를 했고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으며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바로 윤석열과 김건희의 여러 주치의들 중에서 네, 말도 네네네. 여러 주치의들 중에서 네네네. 말도 안 되는 네네. 사람이 주치의로 될 뻔했다가 예, 결국 예. 자문의가 되어버린 예. 바로 성형외과 원장 네. 박동만 원장에 대해서 열린공감TV가 가장 먼저 보도를 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세간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신사동 사거리에 있는 박동만 원장이 저렇게 김건희 씨와 수행을 하면서 수시로 풀포폴을 놔준 게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불거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로 이 김충식의 최측근 중의 최측근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다만 아마 이 최측근은 논현동과 신사동을 헷갈린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예, 옆이니까요. 예. 네. 그렇게 발언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근데 프로포폴도 맞으면 피부가 좋아진다는데. 잠자니까. 잠을 자니까. 그러니까 걔는 그거 하는 거야 맨날. 그리고 얼굴을. 근데 누가 해줘요? 지가 샀나? 나는. 그 병원에 가잖아. 은근히가 제일 두려는 게 깜빡하는 거잖아 못하니까. 근데 프로포폴을 맞았다면 그 병원에 가서 어떻게? 병원에 가서 맞겠지. 아니 근데 그거는 성형외과에서 걔는 맞아줬잖아. 성형외과 가서 맞잖아. 어딘지 아세요 혹시? 저기 있어. 논현동에. 박 뭐잖아. 김건희 가는데 거기도 박 터질걸? 그것도 예약해야 될걸? 김건희가 가서 길 내놨으니까. 그래요? 응. 주치의였는데 떨어졌잖아. 이제 주치의였잖아. 들어도 봤다. 그래, 끈 떨어졌다니까는. 그렇게 잘한다 그러는 것 같던데 뭐.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까지 데리고 갔겠지. 이제 논현동과 신사동이요. 저게 그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저게 도보 이동 가능한 거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뭐 저 성형외과 박모 성형외과를 간 적이 있는데 네. 저 충분히 저 압니다. 신사역과 논현역은 상당히 가깝고 행정구역도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병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만 원장은 우리 열린광TV 기자가 수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네. 던졌습니다. 예. 질문을 던져서 도대체 이 프로포폴 중독 의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달라. 아니면 아니다. 그런 적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일을 가지고 아무리 저희가 질문을 던져도 피하고 회피만 할 뿐이지 이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절대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지난해 이맘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박동만 성형외과에 직접 가서 정식 인터뷰를 요청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명함도 남기고 왔는데 연락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뻗치기를 하다가 저희 취재원님께서 박동만 그 원장이 엘리베이터 타는 것을 쫓아서 한번 이 내용을 물어본 적이 있잖아요. 네, 네, 그 내용 잠깐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저희 언더커버 기자죠. 네.
한 가지만 물어보면 뭐가 그래요? 아니 취재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아니 물어보겠다는데 내가 무슨 뭐 사실만 당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그럼 당일날 72년생 50대여서 아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72년생 50대 여성이 여기 아무나 못 들어가십니다. 외국 못 들어가십니다. 못 들어가십니다 여기. 왜요? 뭐 하시는 거예요? 못 못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십니다. 회장님 나오세요. 또 9시까지 아, 못 3시간 반을 했다는데 못 들어가십니다. 사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진짜 많이 힘들어요.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회장님. 왜냐면 혹시 김건희 여사한테 의료 행위 예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기피하신 적 있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회장님. 오늘 혹시 루이비통에 그 2023년 실업에 가셨을 때 김건희 여사님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쓰러지셨다는 그게 사실입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회장님. 대답을 못합니다. 네, 다시 저- 보셨지만 네, 영상을 찍은 게 꽤 오래전입니다. 네 몇 달 됐습니다. 네, 오래전이고, 그러니까 그 탄핵되기 전에 그렇습니다. 찍은 지난해 걸로, 가을이었습니다. 네. 알고 있는데요. 진짜 뭐 서슬퍼랬던 시기에 저희 열린검 TV의 취재 기자들은 저렇게 열심히 취재를 했습니다만은 저 건물이 무슨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건물이 아니고요. 네, 예, 사적으로 운영되는 4, 5층짜리 작은 예, 5층에 건물입니다. 있습니다. 네. 예, 그 작은 건물에 경비원들이 저렇게 양복을 입고 있는 것도 참 이상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찌됐든 뭐 경원인지 경비원인지 모를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마스크까지 착용을 해서 네, 경비원이 뭘 마스크까지 착용을 했다는 얘기는 얼굴을 가리고 싶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저희 취재 기자를 막아 섰기는 했지만은 저희 취재 기자가 끝까지 질문을 던졌죠.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 될 일입니다. 절대 네. 그런 적이 없다. 허위 사실이다. 한마디만 하면 될 일인데 끝까지 침묵을 지킨 걸로 봐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암묵적 묵시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뭐 인정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저희는 추정할 수밖에 없고요. 저 앞에도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앉을 곳도 없고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저기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박동원 원장이 저기 병원의 원장이기 때문에 뭐 몇 시쯤에 출근했다가 몇 시쯤에 같은 차를 타고 나갈 것이다라고 처음에는 저희도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 뺑뺑 돌다가 어디인가에 내리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 뻗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전날은 계속 버티다가 겨우 잡아냈는데 저렇게 갑자기 경비원이 와서 완강하게 막을지도 몰랐고 그리고 질문을 해도 당연히 아닙니다 혹은 맞습니다 라고 둘 중에 하나 대답을 하면 될 것인데 저렇게 묵묵부답을 했다는 것은 저거는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경원이 됐던 뭐 경비원이 됐던 간에 저희 취재 기자가 취재 기자라는 어떤 증거인 명함과 패스까지도 보여주고 예. 정확하게 기자임을 입증한 상태에서 질문을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저렇게 강제적으로 막아서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매체처럼 네. 생방송을 켜고 예. 슈퍼챗을 받아가면서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방송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당한 취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막아서면서 강제적으로 취재 기자를 끌고 나가려고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따라가서 질문을 던졌는데 저렇게 회피하는 거는 그냥 인정을 하는 게 아닌가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판단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저희의 어떤 오늘 녹취 보도 그리고 지난 저희 취재 영상들을 보시고 독자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잘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아무것도 단정하지 않았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상당히 많다. 박동만 원장님은 지금이라도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박동만 원장님 번호로 카카오톡으로 질문 남긴 게 벌써 1년이 다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 번호가 있으실 테니까 이 보도에 대한 어떤 반론이라든지 보도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볶음 땅, 볶음 우도 땅. 맛있습니다. 죽입니다. 네, 꽉 들어 있습니다.